자,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 이어서 합시다. 복습을 좀 해보면 유리식에 관한 것들을 좀 했고요. 유리식에서 여러분이 조금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부분 분수라 그래서 두 개의 곡분의 1로 되어 있으면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X,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보통 이제 큰 쪽은 뒤로 가게 많이 써요. 그래야지 할 때 조금 좋아요. 그래서 플러스 1로 바꾸자.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1분의 1이고 이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로 이제 분수를 나누는 거죠. 이런 식들은 이제 앞뒤가 지워지는 식으로 해서 식이 좀 많이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우는데 유리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운다 그랬어요. 그죠? 얘를 이제 표준형 형태라 그러고 얘를 평행 이동하면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를 알아야 사실은 P값과 Q값과 K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형태가 이제 우린 유리화를 시키면 이제 하면 CX 더하기 D AX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반형, 이게 표준형, 이게 일반형 이렇게 특징들을 배웠죠. 기억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고, 점근선의 교점은 대칭축의 교점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 그게 이제 P, Q라는 좌표로 나오죠. 평행 이동한 만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느냐? 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CX 더하기 D분의 이렇게 나오면 P값은 어떻게 결정돼? P값은 요 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P값이 결정. Q값은 어떻게 결정돼? Q값은 요 앞에 개수들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죠? C분의 A. 그 다음에 K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 C분의 1이 여기 올라가서 C분의 1이 올라가고 여기 0이 되게 하는 거죠.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D 더하기 B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집어넣으면 알기 때문에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일반형에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예시로 하자면 뭐 이런 함수를 하나 찾아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반드시 1차식으로 써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1차식 형태로 써서. 그래서 P값은 얼마냐면 요걸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4, Q값은 요 앞에 개수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여기 대입하면 6 더하기 7, 그러니까 2가 나와서 K는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그래프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의 교점이라서 여기다 점근선을 그려주고, K값이 양수면 이쪽으로, 음수면 이쪽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랬죠. 그럼 대충
y축하고 만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을 대입해보면 3분의 2가 나오죠. x에다 0을 대입하면 3분의 2가 돼서 한 3분의 2 정도. 1보다는 좀 작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대칭점이 되는 2차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복습 문제였어요. 이거 갖고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봅시다. 어쨌든 간에 요 다음에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선생님이 특징 설명할 때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한테 그래프는 그려줬고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라는 것을 해보면 오늘 유리함수까지만 나갑시다. 괜찮죠? 선생님이 사실은 유리함수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아프다 그래서 다들 못 오는 것도 있어서 조금 그러네. 자, 최대 최소는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또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쵸?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지. 그래서 최대값도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는 괜찮겠어? 어제 좀 잠 못 잤어? 좀 자. 어? 세서. 공부하는 게 안 그렇게 힘든데 학원에 와가지고 야단 맞으면서 공부하는 거 속상하잖아. 선생님이 야단 칠 수도 없지만 언제 못 본대. 어?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금 더 할 시간이 적당히 없어. 선생님도 끝나고 또 가서 또 할 일이 좀 있어. 조금 더 지나고선 가서 2학년하고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시간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서 하신 거라. 자, 이어서 해보자. 민준아 들어와. 자, 그래서 최대 최소가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 최대 최소 문제라는 것은 정의역의 구간을 일단 예를 들어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x를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자 봐 여기 정근선 정근선은 포함이 되지 않게 잡아줘요. 정근선이 포함이 되면 정근선 안에가 바로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무한히 올라가고 무한히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 최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근선을 포함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잡아줘요. 그치? 그러면 알파일 때 값이 요거고 베타일 때 값이 요거니까 여기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K값이 0보다 작으면 K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가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배웠잖아. K가 0보다 크면 즉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우리는 fx라는 y라는 함수가 감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K가 0보다 작으면
1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에만 그려지고 이렇게 점점 값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한다는 뜻은 작은 값에서 큰 값을 갖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갖는다는 거라서 알파일 때가 제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함수 f에 알파 작은 값을 집어넣을 때가 제일 커지는 거예요.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커지니까 최소값은 베타를 대입하면 제일 작아집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증가하면 작은 값일 때 작은 값을 갖고 큰 값일 때 더 커지면 더 커지는 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은 클 때를 갖는 거고 최소값은 작을 때를 가져.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이따가 풀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이어서 좀 합시다. 끝날 시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유리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맞아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을 만족하고 역함수도 구하기 쉬워. 유리함수도 1대1 대응, 그러니까 즉 여기 점근선의 결정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라서. 오케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역시 쉬워요. 그런데 2차 함수는 일단 1대1 대응이 아니긴 하지만 1대1 대응 구간을 잡으면 2차 함수는 무리함수, 곧 있으면 배울 무리함수랑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걔도 구할 만해요. 근데 3차 함수 이상부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3차 함수 이상이 되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한테 어떤 함수를 주고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거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함수 입장에서 역함수를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자려고 하지 말고 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y는 ax 더하기 여기가 ax cx로 합시다. 이런 일반항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x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죠? 원래 이렇게 함수가 가는데 이렇게 보겠다는 게 역함수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습관적으로 y에서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x에서 보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역함수가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 함수를 구할 때 우리는 원래는 y 값이었지만 x 값으로 바라볼 거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y와 x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바꿨어. x는 이제 이거 여러분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라고 쓰고 그 다음 뭐에 대해서 푸냐면 y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y는 해야 되니까 y 쪽으로 다 넘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곱하면 x에 cy 더하기 d는 ay 더하기 b가 돼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cx y 더하기 xd가 되는데 y가 있는 애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ay가 되고는 이쪽은 마이너스 d와 x 플러스였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b 이렇게 되죠. 자, 이걸 y로 묶어내면 여기가 cx-a가 되니까 이걸로 나눠줄 거예요. 그냥 다 합시다. 따라서 역함수를 구했더니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거로 나눠줘. 그럼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가 돼서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뭐랑 여기 a와 여기 d를 자리만 바꾸고 모두 바꿔? 부호도 바꾸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수만 자리와 부호를 바꾸시면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y는
3x-2분의 5-2x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1차식에 차수를 맞춰서 내림차순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여기 뒤에 있는 값과 요 뒤에 있는 값에 자리와 뭐를 바꿔?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따라서 y는 역함수를 구하면 얘를 f라고 하고 얘는 역함수 f'x라고 합시다. f 인버스 x라고 합시다. 그럼 그러면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니까 3x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오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웃기게도 같은 값이죠, 그죠? 마이너스 2도 플러스 2가 되면서 2x 더하기 5 이렇게 바뀌면 얘가 바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값을 하나 집어넣어보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1이 되고 1 집어넣으면 3 되겠죠? 맞아요?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5라서 3이 되고 여기는 3 빼기 2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3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3을 한번 대입해봅시다. 그럼 3, 3은 9 더하기 2니까 11분의 3이 6 더하기 5니까 11이 돼서 11분의 11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뒤집어져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P, Q.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고 K 값이 양수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근데 얘 역함수를 구하는 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정근선도 정확하게 여기로 가요. 얘가 P, Q였으면 정근선이 어디로 가? 정근선의 교점이 Q, P로 가요. Q, P로 정근선의 교점이 갔으니까 여기다 다시 정근선을 그리면 요 모양을 요렇게 요 축에 대해서 대입하면 요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럼 K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K값은 그대로. 여기 0이 되게 하는 값. 3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5니까 3분의 15 3분의 11 나오죠. 3분의 11 9분의 11이죠. 밑에 3이 있으니까 9분의 11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5니까 3, 5, 15 3분의 11 나오고 3이 있으니까 9분의 11 똑같아요. 그래서 K값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fx의 대칭축의 교점이 그러니까 지금 정근선의 교점이 P, Q고 K값을 가질 때 그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요? 역함수를 구하는 건 요거랑 이거랑 자리만 바꾸면 돼. 부호가. 졸려요? 어제 잠 못 잤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많이 막 놀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돼. 정근선의 교점은 Q, P가 되고 K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이게 같다는 것은 P, Q와 Q, P가 같다는 거예요. 즉 P와 Q가 같은 거니까 Y는 X라는 직선 위에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P하고 Q가 같아. X축으로 이동한 값과 Y축으로 이동한 값이 어때? 같아요. 3,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축으로 이동한 값과 Y축으로 이동한 값이 같아야 돼. 즉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정근선의 교점이 놓여야 대칭을 해도 똑같아.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일단은 수업을 찍은 거를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들으세요. 알았어요? 유리함수 어려워하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해놓으세요. 함수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할 테니까 일단 유리함수도 좀 잘 해놓으세요. 물론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함수에서 잘릴 거야. 함수에서 잘릴 가능성이 높아요. 역함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합성함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 대충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이 다 들어가서 여기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리함수랑 직선의 관계예요. 자, 예시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y는 x-2분의 x-6 이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a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 때 a 값을 한 점에서 만나. 이 둘이 한 점에서 만날 때 a를 구하세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이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PQ를 구하면 x는 이만큼 이동했고 y는 1이죠. 요 앞에 개수분의 개수 1이에요. k 값을 구해보고 싶으면 여기 2가 나오는 걸 여기다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럼 2,1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점근선을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지나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k, y가 만날 테니까 잘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3 여기가 1, 2, 3 3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유리함수를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x 플러스 a인데 x 플러스 a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x 플러스 a는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이에요. 여기가 a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봐. 움직여봤을 때 요거랑 몇 점에서 만날까? 요렇게 하면 2점에서 만나겠지. 요렇게 하면 또 2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여기 하나 접할 때랑 여기 하나 접할 때 두 개가 생겨요. 아, 이럴 때 요 A값을 여기죠. 구해보세요. Y절편. 그러면 이럴 때는 접한다, 만난다.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나서 만난다, 같다, Y값이 같다. 그리고 봤더니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x 플러스 a와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6이 돼서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되니까 판별식이 0으로 해서 풀면 되겠네요. 자, 해봅시다. 여기가 x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x 봤을까?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빼기 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바꾸고 x가 있는 애를 했더니 x제곱 더하기 a 빼기 3x x가 있는 애들만 골라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6 더하기 6 빼기 2a가 0 이렇게. 자, 이거의 판별식을 구하는 거예요. a-3 b제곱 마이너스 4에 ac 그러니까 6 빼기 2a를 구하시면 이게 이제 0이 되도록 구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 나오죠? 이제 이런 건 잘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6a가 되죠? 플러스 8a가 되죠? 따라서 2a가 되고 상수는 여기서 9가 나오고 마이너스 6, 4, 24가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5, 3, 15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따라서 a 값은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유리함수의 진도는 나가는 건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문제 푸는 건 잠깐 저기 녹화를 정지했다가 다시 녹화하는 걸로 해서